구광모 회장은 어쩌면 상당히 행운합니다. 만약 아들이었으면 오늘 이 구광모 회장은 없었을 것이죠. 모든 기자들이 알면서 기사를 안 쓰는 상당히 오랫동안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된 거는 그 사기꾼이었어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LG그룹 구광모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과연 어떻게 해서 회장이 되었으며 LG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림을 펼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광모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룹 그 부회장인 권영수 부회장이 나타나서 도하 언론에서 왜 구광모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에 관련해서 한국이 스탠스가 뭐냐, 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하웨이에 많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또 하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 U+ 회장을 지낸 권영수 부회장을 아마 그래서 그룹 부회장 자격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어쩌면 상당히 행운합니다. 원래 LG그룹은 장자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유교 가문이 회사입니다. 그랬는데 구본무 회장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요절을 함으로써 구광모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구본능 회장입니다. 그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회장 동생입니다. 동생 아들이었는데 장자로 간택이 돼서 양자 입적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구본무 회장이 갑자기 외아들을 잃으면서 다시 자식을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51세의 딸을 하나 봤는데 만약 아들이었으면 오늘 이 구광모 회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구광모 회장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룹 총수로서의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의구심, 또 앞으로 그룹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원래 LG그룹은 1947년 라키화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보조 할아버지인 구인회 회장, 장업회장이 사돈인 허만정 씨하고 합작으로 해서 동생 구철회 회장을 데리고 오늘의 라키화학을 만들고 53년에 유명한 럭키치약, 이게 대히트 치면서 금성사를 만들고 오늘이 LG 금성그룹, 다시 말해서 럭키 금성그룹이 모태가 돼서 나중에 1994년 시무식에서 당시의 회장인 구자경 회장이 대선포식을 합니다. 럭키 금성그룹을 LG그룹으로 바꾼다, CI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95년 1월서부터 지금이 LG그룹이 심볼 마크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95년 1월에 구자경 회장은 자기는 명예회장으로 물러서면서 아들인 구본무 회장한테 그룹 대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하다가 구본무 회장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구광모 회장이 4대째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구광모 회장이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광모 회장이 그려가는 그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세계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취임 1년 만에 그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있습니다. 역대 창사 이래 LG화학은 LG 공채 출신 아니면 대표이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을 데려다 갖다 놨고, 또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이런 데 인사 이런 쪽에 다른 데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LG가 상당히 느린 기업입니다. LG 주가도 보면 팍 뛰거나 고점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룹과 비슷하게 주가도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이 되면서 1년 만에 많은 것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 주는 시너지는 앞으로 LG그룹은 상당히 변할 것이다. 그 기자들 사이에는 불문율처럼 다 알면서도 기사를 안 썼는데 한 7, 8년이 흐른 뒤에 모 여성지에 한 줄이 났어요. 모 여성지에 구본무 회장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그때부터 그 엠바고가 사실상 풀려서 기사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후에 그 후에 구본무 회장이 늦둥이 딸을 본 것도 알려졌고, 그 후에 딸을 보고 조금 지나서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하는 그런 건 양자로 입적하면 다 그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대부분 재벌가에 보면 하나의 그 가족 중에 비운이 있는 집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도 셋째 딸이 미국 유학 중에 그렇게 됐고, 옛날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 회장 아들도 김선재라고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그게 이름을 따서 선재미술관이라고 이름 지었던 거 있고, 정주영 회장 넷째 아들도 요절했었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애들도 좀 있고, 노출은 안 되지만 그런 애들이 재벌가한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대우 이쪽에 다 그 자식을 먼저 그냥 회장보다 먼저 보내는 그런 집안들이었고, 다 온전하게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집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벌가에서. 일찍 요절한 재벌가 자제들 중에 루머들이 막 굉장히 많은데, 누구 혼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루머도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내가 직접 현장 목격한 건데 뭐냐면 90년대 모 재벌 그렇다고 큰 재벌은 아니고 그래서 중견 재벌 총수가 돌아가셨는데, 상가에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한 젊은 부인이 상복을 입고 한 6살 7살 정도 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갖추면서 이러니까 비서실이나 집안에서는 깜짝 놀란 거지. 도대체 누구냐? 자기네는 친척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숨겨놓은 애가 아니냐? 난리가 좀 났었지. 그래서 비서실장이 옆으로 데려가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된 거는 그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혼의 자식을 가지고 있다, 회장이. 그래 돈을 뜯기 위한 그런 사기꾼도 있었고, 그런 애들은 혼의 자식들은 그때 당시에 뭐 6, 70년대에는 혼의 자식들이 아주 흔했으니까 친자 확인이 검사 받고 그래서 아닌 걸 알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노출되고 그런 일도 있고, 절대 아니다고 하는데 루머가 맞는 데도 있지만 루머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하게 이게 루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루머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재벌가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루머는 확대 재생산돼서 계속 나오지. 구봉 회장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을 했다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혼을 할 때 재벌가는 연애 결혼했다 그러지만 사실상은 통혼이라고 보면 돼요. 서로 비슷비슷한 집안끼리 어디에 유학을 같이 가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서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고, 아무리 집안끼리 해주고 싶어도 둘이 싫으면 못하는 거지. 친부는 그 희성그룹의 구본능 회장인데, 희성그룹도 상당히 큰 그룹이에요. 그 LG하고는 계열 분리되어 있는 거기 아들로 있다가 LG그룹 구본무 회장 양자로 감으로써 본인은 LG그룹 적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 씨는 똑같은 피가 흐르는 집안이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도 생존해 계신 구자경 회장이 그 집안 자체가 상당히 유교적으로 여자나 사위는 경영에 참여를 안 시켜요. 그 유일하게 구본무 회장 부인 딸 둘한테는 주식이 조금 일부 있지만 다른 데는 거의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특히 장자 우선 유교적인 이 혈통이 그 적통이 아주 강한 집안이기 때문에 구광모는 자기 친부와 뭐 지금 양자로 간 아버지하고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리라고 봐요. 거기에 딱 충실할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LG는 왜 그렇게 유교와 연관이 큰 거예요? 그 집안이 원래 한학자 집안이고, 그 경남 그 밀양 그 지수면이라고 해서 거기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서 한학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다 양반 계급들은 한학을 하면서 장자 우선 이런 혈통 우선 이런 쪽으로 나왔지. LG만이 아니고 대부분 뭐 그룹들은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구본준 부회장인가요? 그분 이제 계열 분리해서
떨어져 나갈 텐데. 그래서 그게 지금 관건인데 그 구광모 회장한테는 삼촌이 숙부가 되는데 그분도 LG에서 계속 그 근무를 하면서 LG전자 부회장까지 거쳤기 때문에 일정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구씨 집안도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회자 돌림 이런 쪽에 다 나눠줬고 자자 돌림에 다 나눠줬기 때문에 본자에서 구본능, 구본준, 구본식 4형제가 있는데 구본준만 LG그룹에서 계속 같이 경영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걸 나눠주느냐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잡음 없이 동업을 청산한 구본무 회장이 결단, 부모 형제 간도 재산을 나눌 때는 쌉거나 그러는데 LG는 서로 동업 관계를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GS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GS 그룹에는 GS 칼텍스, GS 건설, GS 25C 이런 그 상당히 큰 회사들을 떨궈줬습니다. 그 떨궈주면서도 그렇게 큰 잡음이 없이 잘 했다는 것은 재계에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LG그룹이 클 수 있었던 전자라든가 화학에서 생각보다 침체되어 있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LG그룹은 완전히 그 LG전자는 죽을 썼고 가전에서 백색 가전에서는 삼성하고는 솔직히 경쟁이 안 됐었는데도 삼성한테 1위를 뺏기고 있는 단지 LG 화학이 지금 ESS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국내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데는 떨어진 이래서 LG그룹이 명가변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재계에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때 구광모 회장이 젊은 만 40세의 회장이 돼서 ULG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재계는 상당히 지켜볼 것입니다. 구광모 회장이 과연 지금과 같은 초심으로 계속 나가면서 LG그룹이 명실상부한 세계 선도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